네, 안녕하십니까. 롱마스터디 박아론입니다. 제 1탄에 이어서 2탄 과목별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자, 우리 해양경찰의 이제 공채 같은 경우, 공채를 보면은 형사법, 그 다음에 해사법규, 그 다음에 해경, 개론이 있습니다. 우선 공채 먼저 시작해 볼게요. 자, 형사법이란 과목은요, 기본적으로 판례와 조문을 메인으로 하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한 내용에 대해서 각각 판례가 맞냐, 틀리냐, 맞냐, 틀리냐, 요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사법은 기본서보다는 기출문제 중심의 학습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규와 개론은요, 법규는 해사법규가 특이한 게 이 여러 개의 법규, 법들이 모아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20문제가 나온다 쳤을 때 이 해사법규 배우는 법들은 한 25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봤자 한 법당 한 개 내지 두 개 안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법규는 이제껏 기출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게 많기 때문에 얘는 기본서 중심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개론은요, 크게 보면 총론 파트하고 강론 파트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강론 파트는 해사 법규하고 내용이 일치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경찰학에 있는 행정 파트, 총론만 그러니까 같은 거고 강론은 법규에 있는 해사 법규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는 법규하고 개론을 따지면 몇 과목이에요? 1.5과목 같은 느낌이 드시겠죠? 자, 그러면 강론은요, 총론은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규랑 똑같이 기본서 중심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기본서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아까 앞전 시간 배웠듯이 단권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출문제 따로 봐요, 기본서 따로 봐요, 또 강의 따로 봐요, 이럴 필요 없잖아요. 책이 있으면 요 책 안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느 포인트가 시험에 나왔는지, 자, 이게 시험 나왔다. 근데 3개년치다. 이게 포인트였다. 이게 포인트였다. 이게 시험 나왔다. 왜냐면은 법이 많잖아요. 내용이 많죠. 글이 많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글이 많은 것 중에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 중심으로 글을 읽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그래서 얘는 시험에 가까울수록 기출문제보다는 단권화된 기본서에 대한 회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단기 암기가 있는 어떤 암기성 과목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보느냐, 회독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보도 이해지만 이해보다는 회독.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뭐 많이 틀린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얼마나 자주 보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고, 대부분 어려워하는 게 형사법이죠. 형사법은 일단 첫 번째, 양이 겁나 많아요. 양이 너무 많아. 자, 이 양이 많다는 거는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법규 같은 경우에는요, 1번, 2번, 3번, 4번이면 그냥 하나를 간단하게 뭐 하나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형사법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가 다 판례다 보니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해가 되어야만 이해가 된 걸 가지고 예시가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학습인데 기본적으로 형사법은 이해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 중심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해 나가는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데, 양이 많다고 하는 거는 이해할 것도 많고 공부해야 할 판례 양도 많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기출문제에서 기출문제 다루었던 범위에 한해서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양을 줄일 것인가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채가 뭐 6개월 이상이 될 수가 없다, 뭐 한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되는 분들은. 저는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분명 초시로 해가지고 6개월 이내에 한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4개월짜리 한 분도 있어요. 내가 이 4개월 공부하셨던 분들도 합격 나오면은 나중에 인터뷰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최근 3개년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 3개년치에서 다루었던 주제들, 뭐 문서죄라든지 고소죄라든지 자주 나오는 파트에 한해서는 그 판례를 전부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해경 기출을 하느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해경에서 다룬 판례도 있지만 육경 문제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법원 문제도 있고 승진 문제 다 있어요.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기출 문제만 보더라도 그 판례들이 해경, 육경, 뭐 법원, 변호사, 뭐 경찰 시험, 그러니까 경찰학교 시험, 입사 시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간 게 아니라 해경에서 그 중에서도 출제된 것들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것들만 다 충분히 하셔도 충분히 형사법은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특채. 특채는 우리가 기본 법규, 이제 함정요원 특채, 함정요원 특채 보면 회사 법규, 그 다음에 회사 영어, 그 다음에 해경, 개론, 항해술, 기관술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법규하고 이제 개론은 말씀드렸죠. 암기성 과목이 강하다라고 했죠. 자, 이제는 영어하고 항해 기관이에요. 여기는요, 처음에만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요, 이해가 큰 과목입니다. 이해가. 첫 번째 영어는요, 조문 해석이야. 해석. 그러니까 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 그러면은 막 살라살라 하면은 이 내용 중에서 단어가 들어갈 단어라든지 뭐 밑줄 친 단어가 틀렸다든지 아니면 보기를 주어진 다음에 거기 알맞은 단어라든지, 그러니까 해석 내용을 알아야 여기에 대한 단어를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사 영어를 잘 하시려면은 단어가 먼저 학습돼야 됩니다. 무조건. 뭐 예전처럼 이거 나오면 이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를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현님이 다 해석을 해주니까 그 강의를 들으시면서 인강을 들으시면서 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은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봤는데 단어를 모른다?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대신 외워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해석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왜 답인지, 왜 틀렸는지, 뭘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 처음에 시험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프라인이 좋은 겁니다. 자, 항해하고 기관 같은 경우 보시면요. 얘도 이해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되게 내용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 버리면은 이해 안 되네 넘어가 버리네 그러면 이 문제는 계속 틀리게 됩니다. 네,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계속 틀린다. 시험 장려에서 틀린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심지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거의 한 90%입니다. 그리고 암기가 10%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하면은 나중 갔을 때는 뭐 그렇게 막 투자할 게 없어요. 내가 틀린 문제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자 이론 강의를 듣죠. 그리고 이제 기출을 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보면 이해가 당연히 풀면 안 되는 게 있겠죠. 뭐 해야 돼요? 이해를 하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해가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론 강의 보면서 이론 책 보면서 왜 그랬지 이 말이었구나 저 말이었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론 강의가 한 번이 아니라 최소한 2번 정도 3번 정도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론 강의는 2-3번 들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이론을 이해를 다 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시험에 가까울수록 뭐만 보면 돼요? 그렇죠. 오답 중심으로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시험 막판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 중심, 막판에는 오답 중심. 그래서 얘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MBT 중요하죠. MBT 많이 풀어야 됩니다. 풀면서 내가 틀리는 문제 확인하고 왜 틀렸지? 이거 질문하고 질문해서 해결한 다음에 이런 거구나. 돌아가서 이론서 보고 다시 기출 보고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생겨요? 오답 나오겠죠? 그럼 막판에는 요것만 하시면은 거의 완성에 저 가는 거죠. 근데 너무 깊게 가실 필요도 없죠. 여선을 잘 지키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항해술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특채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경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공채는 이 3분의 1이 지금 이해와 암기고요. 특채는 절반이 이해고 절반이 암기죠. 그 다음에 해양경찰학과 같은 경우는 해경, 개론, 영어, 그 다음에 항해 또는 기관, 그 다음에 형사법 이렇게 있습니다. 양이 많아요. 그쵸? 얘는 이해 위주, 얘도 이해 위주, 얘도 이해 위주입니다. 그러면 형사법은 해경학과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는 과목이 메인으로 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경학과가 뭘 와야 돼요? 오프라인에 와서 그렇죠. 질문도 하고
오프라인에 와서 질문도 하고 하는 게 처음엔 돈이 많이 들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이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 이해를 잘못하거나 암기 가버리면 수험 생활이 어떻게 돼요? 더 길어지겠죠. 손을 길어집니다. 개론은 충분히 인강과 그 다음에 다시 복습을 통해서라도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은 네, 내가 영어 약한 분들은 단어 안 외우면 안 돼요. 무조건 단어 외우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스터디가 있으니까 해결하면 되고, 인강을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대1 문의글로 네, 질문할 수 있겠죠. 질문하셔가지고 계속 왜 이렇게 됐는지 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MBT 같은 경우에 어때요? MBT 문제 풀다 보면은 그 안에 이의 신청 기능이라는 게 있죠. 이의 신청. 선생님 이 문제 모르겠어요. 바로 클릭하셔서 질문하시면은 답변 달아드리죠. 얼마나 좋습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하루 아니면 이틀 안에는 다 답변해 드립니다. 대답해 드리니까 질문 많이 하시고요. 형사법도 다 답변해 드리니까. 그래서 해경학과 분들은 우선 인강을 사면은 처음에 너무 많이 하려지 말고 하나하나, 근데서 너무 진도를 또 안 나가지 말고 일단은 한 절반 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 해독 때 한 70% 가고 그 다음에 80% 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라는 과목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이해가 점점 넓어집니다. 분명 이래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나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려지 마라. 무조건 그렇구나 하고 돌아와서 최대한 내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회독을 해 넘어간다. 이런 포인트로 공부하시면 해경과도 충분히 6개월이면 가능하고요. 예, 특채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얘도 6개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과목별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뭐 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다뤄야 되겠지만, 우선 큰 틀에서 이 영상을 좀 보면서 또 질문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도 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뭐 쇼츠나 영상으로 더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합격은 어디? 로움방 스터디입니다.